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니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업 자료에 유니티 허브랑 유니티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뒀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니티 허브를 다운받아 주실 건데 자기가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서 맥이나 윈도우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애플 실리콘은 최신 맥북이나 맥 미니, 아이맥 이런 것들을 사용 중일 때 다운받으면 되고요. 여기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 프로세서가 탑재된 구형 맥 제품을 사용 중이라면 여기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사용하는 분들,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할 때는 여기 앞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 파일을 실행해서 설치해 줄 거예요. 이제 유니티 허브를 설치해서 실행해 주시면은 여기 로그인 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계정이 없으면은 여기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해주시고 계정이 있다면은 사인인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안내창이 나오면은 라이센스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거기 때문에 어그리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유니티 허브를 다운받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 링크로 넘어가서 유니티 다운로드 아카이브에 들어가 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설치해 줄 것은 저희는 VSF랑 마루도 파일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우선 VC 페이스의 경우 2019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2019 4.31이라는 유니티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스톨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에 보안 경고가 뜨는 이유는 이제 2025년 10월쯤에 유니티 보안 취약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독립형 유니티 게임이나 어플을 출시하는 개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바타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유니티에 뜨는 이런 알림창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보안 경고가 뜨지 않는 거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인데 이제 VC 페이스나 마루도 같은 경우는 각 프로그램에 호환되는 유니티 버전이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버전만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안 경고가 떠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루도로 넘어가서 2021년을 눌러줄게요. 여기에서도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쭉 내리다가 여기 보시면 2021 3.18이라는 버전이 있죠. 여기를 인스톨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유니티 버전 두 가지를 모두 다운받아 주시면 다시 유니티 허브로 들어오셔서 여기 뉴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니티 버전은 저희는 VSF 파일부터 만들어 줄 거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서 이제 2019년 4.31 버전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는 3D로 그대로 놔두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코아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저장 위치는 여기 폴더를 열어서 저희가 클래스 101에 만들어뒀던 파일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새 폴더, 여기 이름을 코아 VSF로 생성을 해서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니티 로딩 창이 나오면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유니티가 실행되는 걸 기다려 주시고요. 유니티 파일이 다 불러지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의사항이 표시되죠. 콘솔 창을 누르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클리어를 눌러주시면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클리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처음엔 여기 에셋 안에 씬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씬은 지금 유니티 장면을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컨트롤 S로 여기에서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 에셋을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 크리에이트 폴더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폴더 이름은 코아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추출해줬던 FBX 파일을 여기 안에다가 불러와 줄 거예요. 그 전에 유니티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하이르키 창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씬에 포함된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이렇게 리스트 목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은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씬에는 여기 메인 카메라랑 여기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F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휠을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은 확대랑 축소가 가능하고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 아이콘이 생겨서 화면을 이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A로 움직이면 옆으로 움직이고요. 또 D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가 지금 느리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카메라에서 카메라 스피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Q를 누르면은 아래로 가고 E를 누르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W는 앞으로 가고 또 S를 누르면은 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이 FPS 게임을 조작하는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조작법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 속도를 조금만 더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필드 오브 뷰가 있는데 여기 수치를 낮게 하면은 지금 카메라 왜곡 없이 기본 상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수치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카메라가 좀 많이 왜곡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하나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옆에를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회전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제 유니티 같은 경우는 블렌더랑 다르게 여기 Y축을 보시면은 앞, 뒤가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죠. X축은 여전히 좌우로 움직이는데 여기 옆을 보시면은 원래 Y축에 해당하는 앞, 뒤로 가는 방향이 유니티에서는 Z축으로 변경됐죠.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Q를 누르면은 이렇게 손바닥 툴로 변해서 이렇게 화면을 잡고 이동해 주실 수가 있고요. W는 이렇게 물체를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동 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E를 누르면은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Z로 똑같이 뒤로 가기를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R을 누르면은 스케일 툴로 변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UI나 2D 컴포넌트를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Y를 누르면은 회전이랑 스케일 값이랑 이동을 전부 다 합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은 해당 오브젝트를 복제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컨트롤 P를 누르면은 이렇게 게임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를 플레이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씬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임 모드를 사용할 때는 보통 게임을 제작하는 개발자분들이 게임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쓰지 않고 보통 물리 설정을 주고 머리카락이 움직이거나 이제 옷에 흔들림을 넣을 때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꺼주셔도 되고 저희 컨트롤 P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다시 한번 컨트롤 P를 눌러서 밖으로 나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디트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시고 여기 에디터 있죠. 아래로 쭉 내려서 여기 엔터 플레이 모드 세팅이 있어요.
여기에서 엔터 플레이 모드 옵션 여기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이 모드에 들어갈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아까는 속도가 조금 느렸잖아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저희가 아까 그 기능을 체크해줘서인데 그걸 체크해주지 않으면은 기존에 있던 스크립트들을 전부 다 리로딩해서 플레이 모드 전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르도 파일을 세팅을 할 때 와르도 모드도 세팅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면은 그 세팅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유니티를 실행했을 때 에디트에서 프로젝트 세팅 여기에 가서 에디터 세팅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플레이 모드에 들어가면은 씬에서 이렇게 회전도 주고 스케일 값도 막 크게 해주고 이렇게 모양의 변형을 줬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다시 플레이 모드를 끄면은 처음에 저희가 봤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플레이 모드에서는 물리 설정의 수치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옮겨보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치를 변경한 값을 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크기를 키웠을 때 여기 스케일 값에 변화를 줬으니까 여기 점 3개를 눌러서 카피 컴포넌트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플레이 모드를 끄고 나왔을 때 여기에서 이제 트랜스폼 값 있죠. 여기 다시 점 3개를 누르고 페이스트 컴포넌트 밸류를 누르면은 저희가 아까 입력해줬던 스케일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모드에서는 내가 어떤 느낌으로 변형을 줄 건지 확인해보고 그 수치를 복사해서 넣어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플레이 모드에서 변형을 줬다면은 내가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싶을 때 그 수치 값을 이렇게 커피 컴포넌트로 복사를 해서 페이스트 컴포넌트 밸류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에는 기즈모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이콘의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씬 뷰랑 게임 뷰가 있는데 전부 여기 기즈모 메뉴에 들어있죠. 그래서 기즈모는 유니티 씬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랑 연관된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3D 공간에 있는 물체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주황색 선이 나오거나 초록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등 이런 아이콘들 있죠. 시각적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기즈모가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기즈모를 내가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을 꺼주시면은 여기도 사라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기즈모가 영어권에서 작고 복잡한 기계 장치를 뜻하는 영어 속어인데 이름을 정확히 모르거나 부르기 애매한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한국어로 따지면은 우리가 뭔가 찾을 때 이름을 모르면은 그거 있잖아 그거 라고 말할 때 그걸 말하는 이게 기즈모입니다. 그래서 기즈모는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레키 창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게임 오브젝트거든요. 이제 게임 오브젝트는 유니티에 있는 씬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자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를 담는 그릇인데요. 여기 보이는 유니티 씬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게임 오브젝트로 불립니다. 예로 들어서 캐릭터나 소품, 배경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들을 게임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스펙터 창에 Add 컴포넌트라는 게 아래에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컴포넌트를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박스 같은 경우에는 박스 콜라이더를 넣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하면서 여기 충돌 범위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버튜버 아바타를 작업할 때는 이제 물리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스프링본이나 치마가 뚫리지 않게 콜라이더를 넣는 등 그런 요소들을 전부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 기능이 없는 물체를 게임 오브젝트라고 봤을 때 여기에 어떤 기능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프리팹이라는 것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 여기 큐브는 처음 그 모습 그대로잖아요. 여기에는 저희가 스케일 값을 좀 크게 해서 변형을 줬죠. 이 상태에서 하이레키 창에 있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모 박스 아이콘이 전부 파란색으로 변했죠. 이 상태를 바로 프리팹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프리패브리케이티드의 줄임말로 미리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니티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중간에 진행 상태를 저장하거나 최종 상태를 하나의 패키지처럼 만든 것입니다. 이제 붕어빵 틀이 있으면 똑같은 붕어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프리팹은 여기에서 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캐릭터를 제작할 때 쉐이더나 스프링본을 세팅하고 중간에 저장을 해주거나 백업을 하기 위해 만들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세팅을 다 완료하고 아바타를 추출할 때 프리팹으로 저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팹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위치만 좀 조정해 주시고 예로 들어서 몬스터가 한 50마리가 있다. 그러면은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나중에 무기를 추가해 주거나 공격력이 올랐을 때 수치 값을 조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스케일 값을 이렇게 다시 줄여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오버라이드에서 어플라이 어를 해주시면은 다른 프리팹도 전부 크기가 변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똑같은 모양의 오브젝트를 생성해 주는데 모든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수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길 보시면은 매테리얼이 들어있죠. 매테리얼도 블렌더에서랑 똑같이 물체의 질감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제 3D 모델을 마네킹으로 비유하자면 여기에 입혀주는 옷이 머테리얼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머테리얼을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는 스탠다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머테리얼 설정을 쉐이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속 재질이나 반짝이는 느낌, 카툰 쉐이더 느낌 등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니티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